자비라는 건 강제될 성질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지상에 고이 내리는 비와 같죠. 자비는 베푸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가고 자비를 받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자비를 갖고 정의를 완화할 때 지상의 권력은 신의 권력에 가장 가까워지는 겁니다. 누구나 정의만 쫓는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자비를 기원하지만 이 기원은 바로 우리들 상호 간에 자비를 베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실린 문장들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십시일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이야기랑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글귀를 골라주신 분입니다. 영준 책방의 책 주치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벌써 2월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24일. 그러니까요. 아니 올해 2월은 항상 조금 2월이 짧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설 연휴도 1월에 있었고 이번 달은 29일까지 있어서 좀 길다 싶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길게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2월 달에는 이제 강의 준비하느라고 책도 좀 보고 뭐 강의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러는데 코로나19라는 소식 때문에 좀 우울하게 강의 준비하면서 이랬더니 또 개강도 2주일 늦춰지고 네. 하여간 저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힘든 2월 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취자분께서 6975 청취자님 출래불사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딱 이 상황에서 너무나 또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원래는 이제 꽃샘추위 있거나 이럴 때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네. 지금은 마음적인 부분으로. 네. 네. 앞서서 영준 책방의 문을 연 글귀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실린 문장들이었어요. 늘 그랬듯 이번에도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에 맞춤 책 처방을 해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연일지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다가올 봄, 내 아이와 독서 산매경에 빠지고 싶은 분도 좋고요. 소설을 읽으면서 가슴 설렘을 느끼고 싶다. 어디 지금 못 나가니까 좀 이 시간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근사한 문장 적어두고 싶은 분들, 그 밖에 다양한 사연들 영준 책방에 문 두드려 주시면요. 제가 1:1 책 처방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4788 청취자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상식이 부족한가 봐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혼자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뉴스를 보면서도 가끔 이해 못하는 단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사, 역사, 아울러 기초상식까지 풍부하게 해주는 책 어디 없을까요? 네, 이 사연 보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기초상식이라는 게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죠.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기초상식, 심지어 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게 없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가 이번 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는 상식적인 것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만으로는 여기 이제 사연 보내신 선생님처럼 네.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모이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계시는데 그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 교수 발령 받았을 때 갖고 있었던 지식이 그때 만들었던 가이노트로 아마 한 1, 2년 써먹고 또 계속해서 써먹고 있다면 그거는 거의 사기죠. 아이들한테 난리가 납니다. 네. 근데 저 분야가 전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좀 덜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네. 심지어 뭐 상식이라는 것, 특히 기초 상식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뭐 고정돼 있거나 이것만 알면 다 되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뭐 기초 상식, 시사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게 변하진 않지만 물론 네. 뭐 해석이나 평가는 변할 수 있어도요. 네. 그러나 뭐 시사적인 용어들이나 기초 상식 이거는 뭐 진짜 신조어들도 워낙 많이 나오고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떤 책 한 권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면 요거 어떻게 책 처방이 가능할까요? 일단 뭐 우리 영준 책방에 이제 이 나아가는 방향이 애청자가 보내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을까. 뭐 네. 어렵지 않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 2권의 책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책을 소개하면서 제 이제 개인적인 제 취향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들이 꼭 인기를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네. 태양의 후예, 뭐 도끼,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본방사수한 드라마가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공통적 특성을 혹시 알 수 예측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흥행에 성공했던 드라마들이에요. 네. 그리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조금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뭐 별그대도 그렇고요. 도깨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태양의 후예도 뭔가 그 파견된 지역에서의 네, 뭐 네, 군인과 의사라던가. 네, 네. 뭐 교수님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걸 좋아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공통적 특성이 이런 거더라고요. 아주 능력이 출중한 남자, 그 중에서 여자를 끔찍하게 아끼는 남자 주인공,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데 자기의 남자에게 절대 순수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오늘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까 읽어주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네. 애청자분께서 뭐야 이거 뭐 지금 기초상식 얘기하자는데 왜 베니스 상인이 나오지? 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풍부한 상식이라는 것 자체는 기초상식 위에 쌓아 올리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출발점을 약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시작하기를 한번 추천해드린 거예요. 저도 제가 예상했던 책은 전혀 아니긴 한데요. 그러시죠? 네. 사실 이 셰익스피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영문학 전공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교과서와 같은 맞습니다. 그런 필수 그런 도서들이잖아요. 듣기로는 이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들이 뭐 1700에서 1800 정도 그렇게 사용됐다고 하던데 영어를 시적으로 끌어올렸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영문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영시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도 많고 작품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치는데 저희한테는 어떤 작품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니스의 상인인데요. 셰익스피어는 이제 크게 작품이 희극하고 비극하고 극명하게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방송 첫 번에 읽어주신 네. 내용이 이제 베니스 상인에서 나온 한 일구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주인공 포샤죠. 법관으로 분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수전노 샤일록이 안토니오사를 한근을 배워가겠다고 이 얘기하니까 포샤가 자비를 구하는 하나의 대사입니다. 네. 아니 지금 셰익스피어 희극의 압권이 뭐 베니스의 상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요 글귀를 꼽아주신 이유 그리고 요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이 작품은 이제 똑부러지게 현명한 여자와 무모할 정도로 순진한 남자로 배역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적 드라마의 인기를 담보하는 배역 설정이죠. 그러니까 낭만 희극의 교과서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셰익스피어의 희극 말괄량의 길들이라든가 아니면 한여름밤의 꿈 플롯도 현대 드라마처럼 능력이 있는 어떤 여자 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 그다음에 순수한 상대방의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으로 배역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셰익스피어 작품을 제 아이들이라든가 혹은 제 제자들한테 읽으라고 권하는 게 뭐냐면 네. 야, 네가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영화를 이해하려면 셰익스피어 작품을 보면 거의 다 결말을 예측할 수 있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
심지어는 이제 다 아시는 이제 그 햄릿 같은 리어왕 이런 비극조차도 네. 우리 현대 드라마의 비극적 드라마라든가 비극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플롯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런 내용 자체가 상식이거든요. 네. 이런 기초 상식을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내가 다른 그 상식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네.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특히 셰익스피어 작품은 역사적 배경을 쓴 그 소설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역사적 소설을 보신다면 아까 그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역사적인 거, 기초적인 거, 시사적인 게 다 녹아들어져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 작품을 추천한 겁니다. 기본적인 스토리의 플롯이 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 더불어서 셰익스피어의 대표작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신다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왜 성공하는 영화 드라마의 공식은 따로 있다. 뭐 이런 분석 기사들도 본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상식 말씀드리면 한번 잘 애청자분께 생각하시면 특히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이제 희극, 코미디라든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잘 들여다보시면 어떤 남녀 간의 청춘 남녀의 사랑, 어려운 고비, 그다음에 해피엔딩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 이 플롯 전개 자체가 셰익스피어에서 나온 희극 그 자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셰익스피어 작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역사적인 사실 그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현대적인 드라마라든가 영화들을 예측할 수 있고 그 드라마랑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 모임에서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자랑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두 가지 책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책은 좀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김정하, 김혜경 님이 쓰고 박현주 님이 기획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어른을 위한 친절한 지식 교과서입니다. 딱 상식책 같네요. 딱 상식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초중등 학생들의 교과서, 네. 사회, 과학, 수학, 국어 교과서에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읽기 쉽게 어른들 위해서 정리한 책인데요. 부제가 누군가 물어볼까 봐 불안한 지식에 대한 명쾌한 해답입니다. 여기서 그 누군가는 아이들이나 자기 아이나 혹은 배우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무튼 이 책에서는 215개의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과학적 답을 아주 재미있게 정리한 책입니다. 아니 일단은 어른들을 위한 친절한 지식 교과서. 네.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했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부모가 읽고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뭔가 물어봤을 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답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 좀 재미있었던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가 별다방 톨 사이즈 음료는 몇 밀리리터일까? 그리고 유튜버는 어떻게 돈을 벌까? 세 번째가 배가 고프면 왜 꼬르륵 소리가 날까? 였는데요. 이게 뭐 모른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 볼 만한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이 이제 퀴즈 방송이기 때문에 뭐 이 세 가지 다 답을 하자면 한참 걸려서 이제 하나만 애청자분께 물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십시일반이라는 거 2탄입니다. 네. 뭐냐면 별다방의 톨 사이즈는 몇 밀리리터일까? 혹시 아시나요라고 여쭤봤는데 저도 실은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 책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혹시 아나운서님 혹시 아세요? 글쎄요. 이게 뭐 별다방은 뭐 쇼톨 이렇게 이제 또 하고 네. 이제 다른 또 카페에서는 라지 뭐 스몰 뭐 이렇게 가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글쎄요. 그냥 뭐 대충 보고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돌 사이즈 이렇게 생각했지. 정확히 숫자로는 모르는데요. 네, 그 이 책에 보니까 355 밀리리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저도 뭐 서민들이 즐겨 마시던 캔 맥주 하나, 캔 콜라 하나가 같은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린들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님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의 학년이 높아지다 보면 나도 잘 몰라 하고 넘어가는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는 질문을 멈추고 엄마 아빠는 대답해주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 서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면 이 책은 아이들이 갑자기 교과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엄마나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대답할 자신이 없는 부모가 야, 책 봐. 다 나와. 라고 검색해봐.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폼나게 그래 기다렸다는지 답을 쫙 해주는 때 아주 유용한 책이에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영준 책방에서 소개하려고 이제 보니까 야, 질문 가운데 215개 질문 내가 몇 개나 알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 더 놀란 거는 이게 진짜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야, 요즘 초중등 애들 공부 안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이 책뿐만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상식책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이렇게 활용하면 좀 좋을까요? 네, 도서관에 가보면 상식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이거 애청자 질문 때문에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상식책 중에서 기초 상식 혹은 시사 상식에 대해서 정답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범 답안들만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모범 답안, 즉 기본적인 거 몇 개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지식을 쌓아 올려가는 건데 쌓아 올리려는 행동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가 지식을 쌓는 과정이 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붓거나 최소한 그만큼은 보여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현대 사회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이제 상식, 시사, 역사적 지식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한 권으로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라고 사연을 주셔서 두 권의 책 추천해 주셨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들 그리고 두 번째 책은요. 김정화, 김혜경 님이 쓴 어른을 위한 친절한 지식 교과서 이렇게 두 곡이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책 처방 문자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네. 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책으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